예, 매주 화요일 쟁점을 정리하고 팩트체크하는 순서가 마련돼 있죠. 오늘도 이분이 나왔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제 옆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예.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하나하나 쟁점을 짚어보기로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이제 장관급 후보자가 임명된 것이 지금 18번째거든. 신원식 장관까지 이제 포함해서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김행 장관이 있었으면 19번째가 됐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 5년 동안 10명,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5년 동안 17명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18명이 되니까 이게 이제 부적격한 인사를 올린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인사 검증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요 문제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숫자가 다 인사검증 제도의 어떤 부실만으로 우리가 원인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뭐 섞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복합적으로.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와 관련해서 좀 주고받은 말이 있어요. 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보고 올까요? 기본적으로는 인사검증관리단에서 1차적으로는 수집을 해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 여부에 대해 가부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수집은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런 다음에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는 1차적으로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법률적 판단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법률적 판단이라는 게 그 자료를 수집하는 법률적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야당 의원이.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인사검증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료를 모아가지고 넘겼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제 자료 수집만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실의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판단 주체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도 대통령실이 하는 거니까 예. 인사정보관리단의 문제는 없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올해 초에 이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태, 여기에서 이제 자녀의 학폭 문제 이게 불거졌는데 이거를 제대로 검증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그때 당시에 추천도 이제 검사가 이원무 인사비서관, 그리고 수집도 한동훈 장관 휘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 그리고 검증도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다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제 검사에 편중된 거 문제 하나, 그리고 그러면 그 인사정보관리단이 제대로 검증을 했는가, 수집을 하고 검증을 했느냐, 요 문제가 좀 불거진 거죠. 예, 제대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느냐, 과연 그 법무부가. 예, 그런 문제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애시당초 이 정부에 들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것을 신설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취지와 예. 목적. 예, 그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두 가지 이제 큰 변화가,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이제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석들을 많이 줄였어요. 수석들을 한 30% 줄이겠다라고 해가지고 예. 없어진 게 인사수석이 없어졌습니다. 인사수석이 없어지는 대신에 뭐 인사기획관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비슷한 기능하는 게 있죠. 또 하나는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랬죠.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게 보통 이제 공직기강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거를 지금 인사검증 기능을 요거를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지금 가져간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음습한 밀실 인사를 양지로 끌어올려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더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거 잠깐 듣고 올까요? 예,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그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예, 계속 설명 주시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인 게, 인사정보관리단으로 그럼 뭐 투명하게 했으면은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에 여러 논란들이 있고 결과가 딱히 좋지 않다라는 거 하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명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감에 지금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이 업무 현황을 좀 국회에 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지금 그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은 인사정보 검증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 문제 제기를 했고요.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거를 보고 인사참사관리단이다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딱히 입장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공개를 안 한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쪽에서? 이 영역 자체가 그러니까 딱히 공개할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문제도 있다. 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인사정보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인사정보 1 담당관, 2 담당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한 20여 명 정도로 이제 구성돼 있는데 예. 이게 과거에 청와대가 하던 방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옮긴 거라서 이게 딱히 달라진 것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지금 말 나온 김에 그럼 과거랑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검증이 어떻게 됐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어떻게 됐는가?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약간 좀 복잡하고 현란합니다.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 추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수집이 있고요. 예. 정보 검증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때는 다 문재인 정부 때를 비롯해서 그 이전 정부들은 다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수석이 추천을 하고요. 예. 그리고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정보를 수집도 하고 검증도 하고요. 예. 그거를 비서실장한테 보고하는 식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은 자, 인사기획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는 인사수석이라고 그냥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천을 인사기획관, 뭐 인사수석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예. 이게 이제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제 법무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로 가는 거죠. 과거에는 예. 모든 게 다 청와대 안에서 이루어졌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정보관리단에서 수집을 하고요. 예. 그리고 검증은 공직기관 비서관실 다시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수집과 검증을 분리해 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단계가 더 생겼다기보다는 그거를 같이 하던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수집도 하고 검증도 하던 거를 수집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이렇게 이제 이거를 투명하게 조금 왜냐하면은 내부에서 이제 그때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이거를 내부자들이 다 이렇게 하다 보면 팔이 안 늘어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별도의 조직이 투명하게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거를 판단은 안에서 할 수 있게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분리를 해놓은 거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이게 저는 이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됐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결과는 이제 마지막에 판단은 결국은 인사권자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예. 그 부분에 부적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인사정보관리단이 제대로 이런 어떤 이 정보를 수집을 못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를 지금 좀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법무부를 갔다 오는 취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가 한동훈 장관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른바 공개성, 투명성 이런 거를 높인다는 취지 그 목적으로 지금 저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과가 지금 신통치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 방식이다. 예. 지금 이렇게 바꾼 게. 예. 그건 뭐 맞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백악관에서 이제 인사실에서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죠. 예. 그러면은 이제 법률고문실에서 검증에 나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FBI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제 FBI가 주로 하지만 국세청이나 공직자 윤리국 등이 다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FBI가 이를테면 범죄 뭐 조회를 하고요. 그 외에 이를테면 이 사람의 가족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사실상 이제 조회를 하고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백악관에 이제 넘기는 보낸다. 시기예요. 그러니까 FBI가 연방수사국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하고 좀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법무부 산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산하에 있는 FBI가 하니까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 하는 게 낫다.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예. 다만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전 질문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그 후보자. 후보자가 예. 이제 질문지를 주면 그 사람이 자기가 기입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차이는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허위 진술 아니면 은폐를 할 경우에는 이거를 중범죄로 규정을 하고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아니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어요. 아, 예,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거짓으로 적으면 예.
처벌이 가능하다 미국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안 된다. 처벌 규정이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사 검증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통상 3개월 이상 뭐 이 정도로 두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규정이 없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검증한 내용을 미국은 공개합니다.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예,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요. 근데 한국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은 이거를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주장했던 바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려면은 투명성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렇네요. 만약에 미국 방식을 따르는 것이 그 취지라면 미국 방식의 그런 다른 부분들 중에 그런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함께 좀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것이 더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드네요. 그러니까 뭐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뭐 국회가 좀 논의를 해보고 예. 법무부에서 판단해봐야 되겠지만은 법무부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으려면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느 정도는 공개를 해주는 게 맞다. 좀 이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토론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뭐 그 후보자 본인이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적지 않고 이러다 보면 뭐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법무부에서 최대한 자료 수집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 책임은 또 별도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겠고요. 예. 근데 아무튼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자체가 뭐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회의론까지도 지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런 회의론이 마냥 또 옳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고민이 있네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비공개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자격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면 이거를 좀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게 아니라 예. 사전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스크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력하게 좀 걸러내고 예. 부적격자가 있으면 거의 인사청문회 가지 않는 거의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 그냥 누락이 돼버린다. 예, 웬만해서는 이제 그런 이제 단계가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를 허위로 누락했거나 뭐 허위 기재했거나 그러면은 이제 아예 고발 조치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강력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윤리 기준이 계속 변해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장상 후보, 장대환 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전입으로도 낙마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위장 전입도 물론 큰 문제죠. 근데 지금은 위장 전입 정도는 애교로 봐줄 정도로 이제는 너무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위장 전입만으로는 지금은 낙마가 거의 안 되죠. 그것만 있다면. 예. 제가 뭐 그거를 옹호하거나 그런 건 옹호하는 건 아닌데,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윤리 기준도 계속 문제가 점점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 이게 여야가 좀 강하게 대치하다 보니까 뭐가 됐든 야당에서는 반대, 여당에서는 무조건 옹호.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좀 맞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회의론이 있긴 하지만 어찌되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인사청문회 제도를 그럼 없애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닐 것이고 물론 김준일 에디터께 제가 뭐 대안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어떤 뭐 대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뾰족한 대안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여기면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 버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사청문회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우리 상원에서는 이런 사람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해가지고 예. 아예 열어버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게 정치적 행위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전 검증,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사전 검증을 굉장히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예 안 올라오는 게 뭐 여야, 보수, 진보 이런 거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어떤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동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야 간 어떤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전 검증을 통해서 비밀리에 몇몇 공개하지 않고 여야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안 되는 사람은 조금 공개하지 않고 낙마시키는 제도 이런 식으로도 좀 제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대안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사사건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마찬가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